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끝까지 파는 뉴스 끝판뉴스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일방적인 행정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협의를 통한 민주적 추진보다는 나를 따르라 이런 독단적 진행이 이어지면서 생기지 않아도 될 지역들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공론화를 시켜서 민주적 절차를 따른 결정이라면 시민들은 충분히 수긍한다는 것을 권영진 전 대구시장 때 신청사 예전제 결정 때 여러분이 다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분들은 그만큼 성숙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한 바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행정구역 조정을 지자체나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협의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니 이해 당사자들은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일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끝판뉴스 다뤄보겠습니다. 최정한 편집인 백경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달성군 가창면이 어떤 지역인데 잊을만하면 수성구 편입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 그 달성군은 언제 대구로 편입됐습니까? 달성군이 대구에 편입된 건 1995년 3월 달입니다. 네. 그때 경상북도 달성군에서 이제 그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그때 바뀌었죠. 제가 지금 도민에서 시민으로 바뀌는 날이었어요. 그날. 아, 당시에 달성군 구민이셨어요? 지금도 달성 군민이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유, 출시하셨네. 자, 그러면 사실 뭐 달성군 내에 여러 면들이 있을 텐데 왜 굳이 가창면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는 겁니까? 가창면은 달성군은 기본적으로 8개 업 3개 면인가 뭐 그 그렇죠. 정도. 하여튼 그래 있는데 네. 네. 그 가창면은 나머지는 거의 붙어 있는데 가창면은 저 외로운 섬 하나 네. 뭐 달성의 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그 뭐 지금 대구에 있는 공산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달성이었기 때문에 이제 대구에 편입됐는데 가창은 처음에 대구에 편입됐다가 다시 또 그냥 달성군으로 경상북도로 가고 하는 이런 네. 역사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창면은 수성구와 가깝고 그렇죠. 달성군 일반적인 지역들은 달서구와 가까운 이런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창면은 이제 수성구를 거쳐서 대구 달성군청사로 가려면 수성구를 거쳐야만이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고향이 대구가 아니다 보니까 맨 처음 수성구 왔을 때도 되게 좀 복잡했는데 그 수성구 옆에 바로 있는 가창이 당연히 수성구로 소속돼 있을 줄 알았는데 달성군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의아하긴 했었습니다. 뭐 그렇다면 지금 말씀 종합하면 가창면이 한때 뭐 대구에 편입됐을 때도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데 이번에 왜 홍준표 시장의 가창면 수성구 편입이 그렇게 문제가 제기되는 건지 이게 배경이 뭡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3월 9일 날 대구시청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네. 대구 달성구 가창면을 수성구를 편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예요. 네. 이제 그때 했던 얘기가 이제 군의군 대구 편입을 맞아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는 게 옳다는 판단이 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만은 이제 본인 지역구에 여기가 이게 이 가창을 수성구로 이제 옮기는 데서가 수성구을이 본인 한 2년 지역구였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수성을의 인구를 좀 늘리고 싶어하는 뭐 욕망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손쉽게 뭔가 성과를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예산이 들어간 크게 뭐 국비를 받아오거나 뭐 저기 기업을 유치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냥 이게 행정구역 개편만 하면은 나 뭔가 대단한 거 했어 이런 욕심이 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이 뭐 지자체장한테 큰 성과가 됩니까?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지자체장들은 물론이고 국가로 봐서도 국가 원수도 어쨌든 내 영토가 늘어나는 거, 네. 내 국민이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지자체장으로 봐서는 그 시역이 넓어지는 거, 그다음 또 인구수가 늘어나는 거는 사실 성과로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달성군이 대구에 편입돼 있기는 하지 소속돼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달성군은 어떤 고유의 행정 업무를 갖고 모든 게 시장을 대신해서 달성군수가 대신을 하고 있는데 수성구는 구청장보다는 시장의 권한이 더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이 넓어지는 거죠.
제가 들어보니까 달성 군수의 힘이 다른 구청장보다 조금 더 있다. 훨씬 낫습니다. 그냥도 아니고 훨씬 낫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첨예한 그런 일인 것 같은데. 일단 예산도 제일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앞서 설명만 들으면 언제 뭐 대구에 편입된 적도 있고 또 대구랑 가깝고 하다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왜 문제가 되냐?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뭐 지자체장이라든지 군의회라든지 아니면 뭐 대구시의원과 한마디 상의 없이 홍준표 시장은 왜 가창 편입 문제 이런 것들을 제기한 겁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지금 그 어쨌든 수성구에서는 늘 선거 때만 되면은 수성구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공약 거의 1호가 되다시피 하는 것들이 가창면 수성구 편입 이거를 가지고 주장을 한 그 출마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뭐 직전 그 국회의원 선거 때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렇게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성구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여기 대해서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졌는데 홍준표 시장도 수성구를 출신 국회의원을 하다 보니까 가창 여기 대구에 넣어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네. 그렇지만 이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게 그 뭐 어떤 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시장이라 하더라도 그렇지만 홍준표 시장은 나는 다르다. 역대 시장들이 하지 못한 일을 나는 할 수 있다. 그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런 이제 생각으로 아마 했고, 그다음 이제 이거를 결정하는 사람은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의 그 가창 면민들의 의사, 그다음 달성 군민들의 의사, 그다음 수성 군민들의 의사 이렇게 네. 중요한데 그렇지만 결정 권한은 군수, 군의회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 행정을 대표하는 분들이고 하니까 그러면 달성 군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아니 내가 달성 군수는 바로 핸들링하지 못하지만 달성 군수를 공천하는 국회의원은 내가 어쨌든 내 얘기가 하면은 내가 그냥 거래를 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고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게 그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대구시의원이거든요. 근데 대구시의원 이거 뭐 그냥 이거는 국회의원이 한마디 하면 깨갱하니까 굳이 네. 뭐 내가 왜 잔챙이들하고 굳이 얘기해가지고 뭐 하겠느냐. 나는 그냥 달성의 지역구인 국회의원하고 그래야 하면 되니까 내가 또 뭔가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 중대한 어떤 구상이 있으니까 그러면 뭐 굳이 내가 군수하고 협의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냥 협의하면 되는데 일단 이것도 내가 굳이 뭐 홍준표가 누군데 당대표 2분 한 사람이고 경남도지사 2분 한 사람이고 대구시장까지 하고 있는데 네. 내가 왜 이걸 남들하고 상의한 일단 내가 결정해 놔놓고 내가 그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한테 내가 뭐 얘기하면 되지 이런 의도로 했던 겁니다. 홍준표 시장 빙의하신 거 아니죠? 너무 따라가지고 그냥 뭐 속 빠져서 들었는데 사실 이런 자신감 때문에 3월 9일 그 기자간담회 때 말한 게 아주 큰 이슈가 됐고 다음날 뭐 대구에 나는 뭐 매일신문, 영남일보 모든 대구신문, 대구일보의 모든 지면일보 앞에 뭐 최재훈 군수인가요? 네네. 네, 뭐 처음 들었다 이런 뜬금없는 반응들을 일어났는데 이런 뭐 가창면 주민분들, 뭐 달성군 뭐 군민분들을 대변하는 최재훈 군수의 첫 입장은 어땠습니까? 일단 처음 들은 건 아니고요. 하루 전에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 수요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가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그 수성구 편입에 따른 부동산 가치 상승 이외에는 가창 면민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는데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수성구가 또 부동산 불패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창 면민들이 거기 들어가면은 땅값이 좀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또 말만큼도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가창이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이제 한 7,000여 명 정도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미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 전부고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미 그 가창에는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이 세컨드 하우스들이 있어요. 네, 뭐 별장 이런 것들 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카페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크게 상승 효과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재훈 달성 군수 입장은 좀 대변해 주셨고 대신 말씀해 네네. 주셨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가창 주민분들 한 7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달성 군의회 의장께서 또 7천 명 이런 주민분들의 어떤 상황인지 또 대변해 주셨더라고요. 예, 달성 군수와 또 군의회 의장은 또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군의회 의장이 했던 그 얘기를 제가 좀 그대로 좀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분이 서도원 달성군 의회 의장인데 달성 군민으로서 평온하게 살아온 가창 면민들에게 갑작스럽게 대책도 없이 수성구로 편입시켰다는 대구시장은 사전에 가창 면민들의 의사를 묻는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가창 면민들이 수성구로 가겠다면 그 의사에 따라야 하겠지만 적어도 대구시와 달성군의 주인이 대구시장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달성군 의회 의장도 주민분들의 이런 뭐 양분화된 그런 모습들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군 의회 의장도 그렇고 달성군 의회도 같은 마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더라고요. 그렇죠. 달성군 의회는 지난 7월 임시회에서 반대 견해를 이제 밝혔고요. 이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 화합과 통합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정책은 주민 간 반목과 분열만 가져왔다. 네. 대구시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달성군이 수립한 각종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등 행정 부작용이 엄청나다. 밀어붙이기식 편입 정책은 행정 서비스, 교육, 복지 지원 혜택 감소 등 주민 실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게 될 것이다 라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자, 대구시가 시장 운영을 할 때 사실 뭐 지자체나 그리고 뭐 기초의회 의견도 듣겠지만 사실 대구시에는 되게 많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원회에는 뭐 학계 교수분들도 많이 소속되어 있는데 그만큼 학계에서도 이런 관점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볼 것 같아요. 한번 취재 보셨다면서요? 네. 어쨌든 그 좀 말씀이 좀 틀렸던 게 우리 시장님 들어오셔서 위원회 상당히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예. 전문가들도 되게 힘들어하고 있지 않을까 예. 싶은데 경북대 행정학부의 하예수 교수님 네. 이야기입니다. 대구시의 의결, 행정안전부 승인 등의 법적 절차를 떠나서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가창면민과 달성군민, 달성군 의회 동의를 받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대구시와 수성구가 가창면밀이 달성군을 떠났을 때 이제 이렇게 손실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채워질지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동의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혜수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배경에도 사실 뭐 가창 면에 계신 분들은 보험료 22% 경감 혜택도 받고 있고 뭐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방세, 재산세 만약 이런 것들이 수성구를 편입되면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는데 홍준표 시장 입장은 어떤 건가요? 홍준표 시장은 일단은 그 경제적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아니 재산 가치 올라가면 되지 뭐 더 바라느냐. 네. 이게 이제 홍 시장이 굉장히 아니 그러면은 뭐 하원도 달성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거기는 이제 교통 어떤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가창하고는 비교할 거 아니니까 그렇게 사실 그것도 너무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네. 그냥 이제 가창의 얘기인데 그 하원 달성군에서 교통 제일 좋아요. 대구에서도 아주 좋은 쪽에 속하기도 하고. 자, 다시 네. 삼천포로 빠지지 않고 자, 홍 시장 입장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그 홍 시장은 이제 그 주민들이 불편할 거니까 그냥 그래서 내가 주민들 자산 가치 늘려주고 네. 불편 해소해 주겠다는데 뭐 그리 말이 많아. 그냥 그 따라오면 되지 하는 입장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홍 시장은 이런 일들에 대해 가지고 그 발표를 하고 난 다음 날 네. 8개 구청장들하고 이제 달성 군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뭐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선의를 베푸는데도 따라오지 않으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또 변했지 않습니까? 근데 홍 시장 입장이 다시 또 변했습니다. 네, 카멜레온이네요, 예, 완전. 이제 그 변한 게 그래서 아까 전에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뭐 어떤 다른 어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북구 주민들하고도 이제 좀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걸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네,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 이제 주민들 의사를 묻겠다는 홍 시장이
이번에 이제 다시 4월 11일 날 며칠 전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는 네, 그랬죠. 아니 왜 그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무것도 못하면 혁신 못해. 네. 그러니까 반대가 있어도 나는 뚫고 나갈 거야. 이거는 이제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하겠다는 의지를 네. 강력하게 밝힌 걸로 이제 이해가 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게 그 대구 북구 도청 이전터에 들어서는 네. 문화예술 허브를 그 달성군에 있는 교도소. 그 대구 교도소 자리로 옮겨가는 거하고 사실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북구 주민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달성군으로서는 사실 그 면적은 넓지만 가창 인구가 7,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하니까 좀 떨어져 나가도 큰 어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달성군에 있는 군수는 지역민들이 애틋하고 이럴 수 있지만 달성에 있는 국회의원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창을 주고 저기다가 문화예술 허브를 받는다. 허브에다가 또 그리고 이미 또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도매시장도 왔죠. 오고. 국가산업단지도 왔죠. 네. 그는 국가산업단지는 뭐 어떤 시장의 결정이라기보다는 국가가 결정. 국가 차원에서 결정된 일이긴 한데,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왔는 상태에서 이거 다시 한번 추진해 봐야 되겠다. 그럼 뭐 가창 갖고 오는 그게 뭐 힘든 일이라고 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홍 시장이 지난 기자간담회 때 밝혔던 어떤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 60, 70%가 찬성을 했다. 이거 사실 어떤 언론사에서 이걸 했고 뭐 결과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왔는지 밝혔습니까? 아니면 말만 이렇게 한 겁니까? 어떤 언론사라고만 얘기했는데 어떤 네. 언론사인지는 뭐 대구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언론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언론사인지는 저만 모르겠지만 몰랐네. 예를 들어서 지금 홍준표 시장이 대구 언론을 꽉 잡고 있고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하려고 하고 그러면 홍 시장이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개연성은 있는데 네. 제가 뭐 그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홍 시장은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가창 면민들의 절대 다수가 수성구 편입에 대해서 찬성을 하니까 이거는 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내가 이루어내야 된다. 자치단체장으로서 네네. 이런 아니 입장인 것 근데 같습니다. 그때 말했던 게 퍼센트 60%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여론조사에서 이게 절대 다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70, 80%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뭐 90%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근데 60%를 가지고 절대 다수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60 몇 프로입니다. 이제 60%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차피 오차 범위가 있겠지만 그래도 50% 이상은 찬성한다는 그런 결과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행정구역 개편인데 네. 다들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무슨 퍼센트가 더 5대5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 싶은데. 7,000명 중에 모집단이 455명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1,000명도 아니고 일단 네. 45. 아마 10%도 안 되는 네. 주민들의 의견이 예, 반영됐다. 예. 이렇게 볼 수 그렇기 있겠네요. 때문에 사실은 뭐 그게 주민 의사가 다 반영돼 있는 결과인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 결과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원하는 여론조사 결과인 것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여론조사 기관을 잘 섭외를 해서 우리도 여론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없다. 자,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어떤 배경으로 이런 자신감을 갖고 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저희가 앞선 시간에 뭐 추경호 의원과 약간 좀 사전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공감대가 있었지 않았을까 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지금 문화예술 허브도 달성군,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달성군 이런 것들 배경 때문에 사실 맨 처음에 홍준표 시장이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한다 했을 때 달성군으로 앞선 말씀드린 이 두 개가 가기 때문에 큰 반대 없을 것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런 자신감 때문에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가창 어떤 여론조사에서 의하면 가창 주민의 한 60% 이상이 수성구로 편입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에 자, 편입된다면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이게 일단은 뭐 의견 수렴을 하겠죠. 수성구하고 달성군 주민 네. 그리고 기초의회 이제 의견 수렴이 될 거고. 사실은 이제 그 주민 투표가 있는데 이게 주민 투표는 안 해도 됩니다. 의무는 아니군요. 예, 의무가 아니에요. 이게
뭐 이게 막 찬반이 막 갈리면 어찌됐든 뭐 주민투표로 가긴 할 건데 그렇다고 네. 주민투표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관련 절차를 들어가면 대구시의회로 이제 가는 겁니다. 군의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구시의회가 결정하고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위원 3분의 2가 동의하면은 이게 이제 요게 의결이 돼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들어가도록 되는 결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구시에서는 그 정도로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고 그 이후에 정부에 신청을 해서 지금 절차를 또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또 과정이 있습니까? 그 이제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지방자치단체 간의 그 구역 조정 문제가 이제 네. 여러 가지 발생을 하고 하니까 법을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다가 관할 구역 변경으로, 그러니까 관할 구역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이렇게 초래되는 경우에는 어떤 그걸 그 변경하는 절차를 이제 지방자치법에 명시를 해놨는데 네. 실제 이제 행정안전부에 이게 올라오면은 행정안전부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이제 그 절차를 거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확정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을 할 때의 일이고 네.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문제 복잡해집니다. 그렇겠죠. 아무리 대구시장이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일이 안 되는 일들이 진짜 많이 있거든요. 우리 가까운 예로 그 서울에 그 장이지구입니까? 그거 개발하는데 정강훈 목사 저거 안 비켜주니까 그 지역 일대에 개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주민들이 어느 일부 정도라도 반대를 한다면 사실 일 자체가 추진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데 실제 이제 만약에 그 자율협의체에서 자치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방의회하고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경계 변경 필요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사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지금 최근에 홍준표 시장이 취임 이후에 그 중앙 정부에 쏠려 있는 그런 결정 권한들을 지자체로 많이 좀 이양해 달라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네. 약간 좀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도 약간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 그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문제하고는 사실 또 차원을 달리 해야 되는 게 네. 왜냐면 우리가 법원에서도 1심, 2심, 3심이 있는 것처럼 예.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그 지역민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같이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아까 뭐 홍 시장이 이제 지방의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모든 지자체 단체장이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고 그게 이제 지방 분권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대신에 이제 홍 시장은 밑에 있는 권한도 내가 들고 가는 거죠. 위에 있는 권한 뺏어오고 밑에 있는 권한 들고 오고. 아까 우리 그 군의회 의장님이 이런 얘기 저는 정말 이게 맞는 얘기 같은데 대구시의 주인이 대구시장이 아니라는 점 알아야 된다고 네. 하셨는데 요즘 보면은 저는 이게 대구시의 주인이 홍 시장일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나는 왕이로서이다. 점점 빠져드시는 것 같은데 저는 참 아쉬운 부분이 뭐 물론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시킬 수 있는 그런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절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했으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뭐 지자체 장들끼리 뭐 대구시장과 달성군수 뭐 여러 수성구 구청장과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됐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대구시가 행안부, 뭐 문체부, 정부로부터 조금 문제 덩어리로 좀 인식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창면 편입 때문에 뭐 행안부에 이런 또 관련되어 있고 문화예술허브까지 지금 문체부 그런 골치 덩어리로 전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그리고 홍준표 시장의 일방적인 시장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